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갑자기 요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제가 공무원 관련 썰 정말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제 채널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공무원 썰 하면 이게 굉장히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노다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제 나올 거 다 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뭔가 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우생 관련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장우생 관련 얘기.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장우생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 공부해도 아직까지 수험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초장수생, 고시낭인 분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뭐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을 본 건 아니고 제 방송에서 소개된 10년 이상 장수생들의 이야기를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좀 이따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생각나네. 좋습니다. 자, 제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장수생들이 얘기가 한 5번 나왔습니다.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2년째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얘기가 있었고요. 행시 준비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뭐 장강님 뭐였죠? 일반 9급이었나? 그 있었고 10년째 경찰 공무원 한 명 있었고 9년째 경찰 공무원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9년 뭐 10년 아니지만 거의 10년은 봅시다. 왜냐면 작년에 9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못 붙었으면 10년이에요. 8년짜리 한 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었는데 각가지 사정은 다 다른 것 같아도 약간 공통적인 10년 이상 공부하고도 못 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확실하게 특징이 있어. 물론 그분들의 사연의 면모를 일일이 다 뜯어보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큰 골격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큰 골격.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장생들.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참 10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게. 맞죠,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분 생산직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하더라도 한 월급으로 치면 연봉을 치면 4억 정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 놀아라 해도 못 놀겠어요, 여러분. 맞죠? 아무리 백수 생활 오래 해도 10년 동안 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이상 놀아본 적 없잖아, 맞죠? 근데 10년 동안 이 수험생 생활을 이어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연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승준님이 벌써 얘기해버렸어요.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집이 살만합니다. 네, 집이 살만합니다. 이상하게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긴 그렇고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 없어. 그러면 왜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10년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겁니까?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수험생 해봤지만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험 기간을 길게 정해놓고 못해요. 그게 있어요. 뭐냐하면 적어도 그렇지만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집이 잘 사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솔직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그냥 일반 서민이거나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길게 수험생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 집이 어렵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집안에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집안에. 나도 뭔가 일을 해가지고 집에 살림 보탬이 되어줘야 되고 뭐 집에 빚이 있으면 내가 또 갚아 나가야 돼. 이런 입장인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맘 편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래 하면 가족들이 더 힘드니까, 집안 환경이 더 안 좋아지니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제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집이 다 잘 살았어. 집이 살만하니까 별로 그 내가 못 붙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만이, 그 불안감이 없어요. 보통 모든 수험생들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장관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뭐 합격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직렬을 가더라도 없어.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항상 360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 합격하기 전까지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뜨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머릿속에 쥐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쥐고 있지 않아요. 왜냐? 내가 못 붙는다 하더라도 집안 잘 들어가고, 집안 잘 들어가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재산 많고, 내가 뭐 경제활동 안 해도 우리 집 잘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집안 빵빵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별로 뭔가 좀 불안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전에도 그랬고, 다른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장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렇게까지 안 하면 불안감이 정말 심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불안감이라는 거를. 내가 10년까지 돼도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10년, 웬만한 사람 10년을 못해, 10년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 10년을 못해, 절대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수험생활도 돈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마음 편히 못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근데 저걸 10년 이상 계속 한다. 뭐 돈은 뭐 공짜로 나옵니까? 저 사람들은 뭐 10년 이상 한 사람도 돈 안 들었을 것 같아. 돈 더 많이 들겠죠. 돈 더 많이 들었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본인한테 돈이 나왔겠어요? 아니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집에 자꾸 이제 공부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집에 우리 자식이 공무원 되겠다 하니까 돈 계속 붙여주는 거죠. 자, 자, 두 번째 이유는 집이 살만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집이 굉장히 살만하니까 어때요?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 특징이 경제 활동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어요. 경험이 전혀 없고, 부모님에게 거액의 수험비 겸 용돈을 아무 부담 없이 받습니다. 사실 보통의 수험생이고 보통의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모님한테 다 큰 나이에 돈 받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뭔가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이야. 저 부모님 저 돈 분명히 피자한 돈인데, 부모님이 나한테 돈 주고 나면 부모님 분명히 생활비 빠듯할 텐데 그 생각을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부할 나이가 아니라 사실 돈 벌어야 되는 나이잖아. 돈 벌어야 되는 나이에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학원에 입성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 맞죠? 그것만으로도 그냥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부조하는 겁니다. 그건 솔직히 반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한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품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시험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가장 생각나는 게 부모님한테 죄송한 거.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어려운 살림에도 어,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자꾸 용돈 해주시고 용돈하고 나면 부모님 분명히 빠듯하실 텐데 그럼 나도 어떻게든 빨리 붙어가지고 부모님 이제 고생 덜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그럼 미안하잖아. 막 그 눈물이 왜 흐르냐면 뭐 떨어져서 눈물이 왜 나냐면 억울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볼 낚시 없으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얘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붙겠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전화가 야 이번에 붙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기 못 하잖아, 맞죠?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부모님도?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다 큰 나이에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공부하겠다 하면서 자꾸 부모님 용돈을 타 쓰고 있는데 불합격했다 얘기하면 부모님도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애시당초 그런 마음이 없어.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그 앞전에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네. 용돈, 그러니까 수험 비용으로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 그 행정고시 준비한 사람들은, 행시 준비한 사람은 얼마 받더라? 네, 한 달에 수험 용돈을 무려 300만 원씩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시 공부한다고 돈이 들지만 솔직히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뭘 해야 200씩 들고 뭘 해야 300씩 들지? 나는 솔직히 공부할 때 그렇게 돈이 안 들었는데, 저는 공부할 때 한 10에서 15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행시 준비한 사람이 행시 합격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교육 듣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월급, 그러니까 이게 직업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직장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아니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장관이. 이거 직장이다 이거. 이 공부하는 거돈 벌고 있네. 부모님은 죄송한 거지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네. 예, 맞아요. 돈 안 든다니까요 이게. 돈을 벌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는 부모님한테 200만 원 다 쓰고 뒷주머니로 통장 만들어가지고 돈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200에 300이 들 수 있어요? 저희 한 달에 200씩 드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 그때 9년, 5대로 치면 10년이죠. 행시준비. 행시준비 사연이 한 2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한 14년 됐겠네. 그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14년 찍어 있으면. 그분 그때 그 지인분이 그때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12년 찍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 내도 300만 원 받았대요. 그분 행시 준비한 분은요. 12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수험비에 들어간 돈으로 매달 300만 원씩 다 받았대요.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12년 동안 내가 계산해 봤거든. 12년 동안 300씩 받으면 4억 3,200만 원이 나옵니다. 4억 3,200만 원. 그걸 은행에다 넣었어도 이율이 낮아도 은행에 불려도 5억이 넘고, 그 돈 모았으면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공부하는데 왜 투자를 했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래서 4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기꺼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경찰 수험생도 9년 동안 200만 원씩 받았으면 돈이 얼마예요? 9년 동안 200만 원씩 받았으면 돈이 얼마예요? 계산해 볼까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2억 1600만 원 나옵니다. 2억 1600만 원. 이것도 지방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좀 연식 있는 아파트. 내집 마련이 가능하죠. 수험 비용만 안 쓰고 다 모았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비용이야. 지금 많은 20대 분들이, 30대 분들이 지금 집을 못 구해가지고 월세 생활하고 있잖아. 돈이 안 모이잖아요. 만약에 저 수험 생활 들어간 돈을 어, 이제 꼬박꼬박 잘 저축해서 모았으면 굳이 공무원 안 되고 그냥 재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모님이 잘 사니까 가능한 거죠. 부모님이 집안이 빵빵하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아가지고 해주겠냐고. 저렇게 하고 나도 부모님 두 분 충분히 먹고 살고 남을 만큼의 돈이 있고 그만한 벌이가 되니까 이 정도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해주겠죠. 4억 이상의 돈을 주고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산다. 그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저만큼 쏟아부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괜찮다. 상관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집이 살만하고 부모님 용돈은 저렇게 크게 받아 쓴다고 하잖아요. 집안이 유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이 고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의 원천은 절박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험권에서 이제 합격권으로 가는 가장 포인트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어,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해도 못 붙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현재는.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이거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는다. 내가 이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남는다. 이거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인드를 해야 돼요. 붙은 사람 다 그렇게 했어. 뭐 공부에서 붙은 사람들 중에 아 이거 말고도 할 거 많다. 뭐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 고시 바닥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배쇄진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배쇄진을. 공무원 말고 내가 다른 직업을 먹고 살 방법이 있고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 방법이 있고 벌이가 된다면 굳이 왜 공식 고시 바닥 이 힘든 바닥 왜 들어옵니까? 맞잖아요. 이 가시밭길을.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왜 유입이 돼요? 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벌이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만약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을 거야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뒤가 없잖아요. 뒤가 없어요. 많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난 진짜 어, 더 이상 나는 끝이다. 기회가 없다. 이번에 끝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붙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해야 돼요. 절박함.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유복하신 분들은 절박함도 없고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책상에 오래 앉지도 못하고 오래 앉지도 못하니까 집중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니까 자꾸 놀 생각하는 거죠. 왜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노량진에 있죠. 노량진 그 노량진에 PC방 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면 3번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노량진에 가보면 이런 10년차 고시낭이 은근히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절박하면 PC방 갈 수가 없어. 절박하면 정인화 씨 같이 게임장 가가지고 뭐 철권이나 키오파일 겨를이 뭐가 있습니까?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 똑같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똑같이 공부 못 안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창 피치를 올려야 되는 시간에 나는 상대랑 겨뤄가지고 막 승수나 쌓고 있고 롤 파티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붙겠어요. 근데 노량진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는 뭐 게으르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학교 찾아보는데도 게으른 사람도 많아요. 그 수험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게으른 거 참고 하는 거지. 사람 원래 천성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주관적인 것 같고 멜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 공부라고 하면 돈도 있지만 사실 기회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합격이란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불합격을 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나는 계단에 발치기 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저처럼. 3년만 불합격해도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5년 해가지고 안 되면 5년 동안 못 하는 것들, 그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거 다 보석 못 받잖아요. 돈도 돈만큼 쓰고. 10년이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10년이면. 10년이면 생각해보세요. 일반 회사에 들어갔으면 과장을 달고 있을 나이에요. 과장을.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면. 근데 나는 뭐 과장커녕 사원이든 뭐든 뭐 아무 일도 해본 거 그냥 90바닥에 썩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10년 동안 내 지나간 청춘 누구한테 보상받냐고요. 어. 그리고 저 들어간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솔직히 10년 동안 그냥 저 학원에 있는 학원 강사분들하고 학원 이제 교재 만드는 출판사 이제 배만 채워준 거죠. 배만. 그리고 노량진에 이제 밥집이나 독서실 사장님들만 이제 매상 올려준 꼴이 된 거죠.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정말로.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어, 이게 커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합격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 장관이 그 지인분이 있죠. 그 얘기. 이미 그 사람은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학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생활이 좋아. 이 생활이 즐거워. 생각해보세요. 이 생활이 좋으니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면. 이 생활이 나름 나한테는 좀 유익하고 재밌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한심하다고 볼지 모르겠죠. 부모님은 용돈이나 다 쓰고 일도 안 하고 저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보면 이상하다 보겠지만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한다 하면 엄마가 부모님이 계좌로 자꾸 돈 꽂아 주는데 이 돈으로 나 이 돈 받으면 이제 공부보다는 이걸로 뭐 사 먹지? 이걸로 어, 이걸 무슨 게임 하지? 술은 어디 가서 마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맞죠? 보통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저 정도까지 했으면 솔직히 난 저 정도까지 했으면 합격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합격은 오히려 책을 안 폈을지도 몰라. 장생분들의 책상 안 봤죠? 장생분들 책상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원래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책의 기본서 한 권밖에 없어요. 오히려 책이 많지가 않아. 여러분 수험서 공부하다 보면 공무원 책상 같은 거 보면 원래 책이 안 많아요. 정상에 책은 딱 있잖아요.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딱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책꽂이 같은 데 보면 뭐 내가 정리한 노트나 모의고사 이런 거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 셋빅이나 다름없는 책이 거기가 막 그 종류별로 다 꽂혀 있는 그런 책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형법이라 하면 형법 강사분들 책이 다 꽂혀 있어. 서점인 줄 알았어 내가. 책이 새거 같아가 서점인 줄 알았어요. 당장 중고나라에서 팔아도 당장 사갈 수 있을 정도로 책이 새 거야. 무슨 책을 콜렉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수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리 없어요. 책상에 자리 없어. 앉는 걸 본 적이 없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놀러 갔겠죠. 아니, 공부할 사람이 책상에 책만 읽고 자리 없으면 어디 갔겠어요? 다른 데 공부하러 갔겠어요? 아니, 책하고 필기구 여기 다 있는데? 책하고 필기구하고 노트북 여기 다 있는데 다른 데서 공부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맞죠? 딴짓거리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한테 터치를 안 받잖아.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너 뭐 하냐 하면 저 공부 중이니까 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으면 그만이잖아. 그 부모님도 뭐라 전화 못 하잖아요. 아니면 평일에는 내가 전화 못 받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돈은 계좌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타치 못 하는 거잖아. 얘가 진짜 공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돈만 타 쓰고 딴짓거리 하는지 못 보잖아요. 부모님들은. 특히 노량진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들이 노량진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하는 갑다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체를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장점이 된다고요. 이게 장점이. 타치를 안 받는다는 거. 가족들에 대해서 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름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거죠. 폐인 생활하고 돈 탔어도 즐겁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 입장에서는 행복하다 보니까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일도 안 하는데 공부하기 딱 하면 용돈을 저렇게 계속 붙여주는데. 어, 근데 이게 계속 받다 보니까 몇 년째 수년째 계속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월급 같아요. 월급. 일은 안 하는데 월급 같아. 저 한 달에 10년 동안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월급이야 월급. 달콤한 월급이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월급. 약간 연금 같은 거 연금. 부모님이 주면 연금이죠. 이거 한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받는 게 뭔가 좀 죄송하고 빨리 부모님 생각해서 붙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이제 기본적인 양심이랑 사라지고 언제 돈 들어오지? 아 빨리 돈 들어와야 내가 좀 뭐 하는데 아 빨리 돈 들어와야 내가 좀 어? 맛있는 것들 사 먹고 여자랑 좀 데이트 좀 하는데 꼭 보면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 뭐 10년 동안 하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친이 있어요 여러분. 여친이 또 저런 분들이 연애는 또 합니다. 아마 연애하는데 돈을 많이 쓸 가능성이 커요. 진짜 그런 분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부모 용돈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제 연애하는데 이제 놀러 다니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수험생이야. 근데 수험생이에요. 문인 수험생인데 실상은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이거 나와야 된다 하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내가 이 공무 고시생활 접으면 과연 부모님이 한 달에 200만 원 돈을 주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부모님 죄송스럽고 양심상 이건 아니다 싶어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한테 달에 200, 300만 원짜리 꾸려주겠냐고요. 안 줄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어? 부모님한테 걔 엄청 구박받겠죠. 내가 네 10년 동안 돈 갖다 부은 게 얼만데 학교도 못하고 꼴 좋다. 이제는 너한테 들어갈 돈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수험 생활한다, 공부한다 핑계 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거죠.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다른 10년 준비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험생 공부하시는 분들. 그 공시나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집이 잘 산다 하더라도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잖아. 아무튼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맘먹지 마시고 절대로 어, 빨리 공부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게 일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빈대묻는 게 뭐가 좋다고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10년 이상 공부에도 불합격하는 초장수생 고시낭인이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